자, 이번 시간 역함수 가자. 자, 여러분들 진도는 역함수까지만 나갈 거고, 역함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텀을 두고, 왜냐면 중간고사가 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진도 나가도록 할 거야. 우선은 역함수가 끝나면은 중단원 마무리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줄 때까지 해줄 거니까 그 전까지는 다 풀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가자. 역함수를 하자. 자, 역함수 하기 전에 살짝만 한 가지만 복습하자. 함수라는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x값을 넣으면 무엇이 나와야 돼? y값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치?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y는 fx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야 된다? y값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함수에서는 넣는 값과 나오는 값으로 분류가 돼요. 자, 우리가 배울 역함수라는 게 있는데 역함수의 맨 앞자인 역이라는 게 있죠. 명제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썼어. 뭐? 역명제라는 걸 우리 배웠잖아. 그치? 역명제를 살짝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조건 P와 Q가 있을 때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면 앞에 있는 P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가정이고 뒤에 있는 Q가 의미하는 건 결론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역명제를 찾으라면은 두 가지의 위치를 뭐 하면 돼? 바꾸면 된다라고 했죠. 즉 P면 Q이다의 역명제는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라고 했어. 서로의 입장을 바꾸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도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있는데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보자는 거야. x를 넣으면 y가 나왔는데 그러면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그거를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는 거고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 자,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f에다가 a를 넣어주면 b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나오는 값인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함수는 뭐가 되냐는 거지. 그 이름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기호로 무엇이다라고 쓰자? f의 인버스 함수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원래 함수에서는 x를 넣으면 y가 나왔다면 이 f의 역함수에다는 무엇을 넣으면 원래 함수에 나왔던 값, 즉 y값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오는 함수를 f에 대한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함수에서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학상에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얘랑 똑같은 건데 무엇이다라고 한다?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함수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잖아. 근데 선생님이 집에 갔어. 그럼 선생님 아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불릴까? 아니겠죠. 모양은 똑같지만 선생님 아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잖아. 나라는 사람은 똑같지만 대상에 따라서 불리는 게 틀리죠. 마찬가지로 함수 파트에서 x, y만 바꾸는 것을 역함수라고 한다면 얘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한다?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x 대신 무엇을 넣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어서 식을 구해요.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식을 구하는 건 y는 x의 대칭인 파트에서 식 구하기를 연습을 해. 그럼 얘랑 똑같은 건데 역함수에서도 식 구하는 연습을 시킬까? 아니라는 거지. 식 구하는 연습은 여기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오히려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역함수라는 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의 자리를 뭐 해준다? 바꾸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반적으로 많이 가리키는 건 역함수라는 건 x와 y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왜? y는 fx라는 식에서는 넣는 것 전부가 x고 나오는 것 전부가 y잖아. 그러니까 넣는 값 나오는 값을 바꾸라는 건 무엇이야? x, y만 바꾼다라고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에는 당연하게 y는 fx라고만 주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안 주어지고 다음 꼴일 때가 있어. 그냥 예를 들어서 f의 2x가 2x 플러스 1이래. 얘를 역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 얘에서 넣는 값은 얼마예요? 지금 얘에서 x를 넣는 거야? 아니잖아. f라는 함수에 무엇을 넣으면 2x 값을 넣으면 뭐와 같은 값이 나온다? 2x 플러스 1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역함수를 이용한다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한다면 f의 역함수에다는 무엇을 넣는다는 거야? 원래 함수에 나오는 값인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넣으면 원래 함수에서 넣었던 값인 무엇이 나온다? 2x라는 값이 나온다가 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x, y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수 f라는 함수에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의 위치를 바꾸어주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외운다? 역함수라고 외운다. 그래야지만 기본 문제를 넘어선 심화 문제에서 너희들이 문제 푸는데 영향은 없어. 그냥 단순히 x, y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식을 구하는 연습은 한번 해봐야 되잖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4라고 한번 주어졌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의 역함수를 찾아보래요. f의 인버스 함수를 한번 찾아보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진 함수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y는 2x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역함수를 찾으려면 x, y를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돼, 식에서는. 즉 무엇이 된다? x는 2y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함수는 y는 꼴이기 때문에 2y는 x-4가 돼서 y의 값은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f의 인버스 함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알겠지? 실질적으로 함수식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 어디에서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는 것 풀이법을 이용하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문제 푸는 건 식을 구해서 푸는 것보다는 무엇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많다라는 거. 알겠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용을 많이 할 거야. f에다 a 넣으면 b 나온다면 역함수에다는 뭐 넣으면? b 넣으면 a 나온다. 선생님 계속 물어볼 거고 계속 이거를 이용을 할 거야. 알겠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역함수가 뭐라는 걸 배웠으면 그럼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지. 역함수라는 건 모든 함수에서 역함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즉 역함수가 있기 위한 유일한 뭐라고 했지? 조건이 있지. 무엇이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함수는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떠올라야 돼. 1대1 대응하면 뭐 떠올라요? 이건 뭐지? 정의요. 공역지역? 아니지. 1대1 대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이전에 합성함수 하기 전에 함수 배울 때 1대1 배웠고 1대1 대응 배웠고 상수함수 상등함수 배웠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대1 대응이려면 하고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풀이 이용했지? 대답해줘! 기억 안 나?
이제는 기억해야 돼.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지. 무엇을? 단조여야 된다라고 했고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만 하는 단순한 함수여야 된다고 했고 끊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질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 함수인 거와 똑같기 때문에 다음 풀이법을 이용을 해요. 말만 틀려졌지 풀이법은 뭐하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조금 이따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역함수의 존재를 했으니까는 성질을 배워야 되겠지? 자 역함수라는 건 마이너스 1, 즉 인버스로 표시를 한다는데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 그대로가 되는 거야. 즉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바꾸래. 그 바꾼 걸 또다시 바꾸래. 그럼 뭐가 될까?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즉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그대로 그냥 함수가 된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대로 돌아와요. 알겠지?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있는데 f와 g를 합성한 것의 역함수를 찾으래. 합성한 거에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을 바꾸래. 그러면 얘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데 자 합성함수는 계산 순서가 있다고 했죠. x를 어디에다 먼저 넣어야 돼? g에다 넣고 그 나온 결과를 f에다 넣어야 되잖아. 합성함수는. 근데 역함수는 이 넣는 거마저 뭐 해라? 순서를 바꿔라. 즉 얘는 g의 역함수 서클 f의 역함수 x가 된다는 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 된다? 계산 순서마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원래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원래 함수는 x를 넣으면 y가 나오죠. 근데 역함수는 y 넣으면 뭐가 나와? x가 나오는 거잖아. x를 넣어서 y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역함수에 넣으래. 그럼 다시 뭐가 나올까? x가 나오겠지.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무엇이 된다? 항등함수인 그냥 x가 나오는 함수가 된다. 즉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합성함수에서는 무엇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 알겠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엇이 돼? 항등함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야. 자 얘를 다른 표현을 한다면 f 서클 gx를 했더니 x가 됐대.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개를 합성했는데 넣는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왔대. 그럼 얘가 항등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아, g라는 함수는 f의 역함수와 똑같은 함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데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된대. 그럼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걸 역으로도 알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아이들이 성질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별도의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다면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역함수라는 건 함수에서는 역함수라고 부르지만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는 y는 fx 즉 처음 주어진 함수와 y는 f의 인버스 함수 즉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요.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 그런데 두 함수는 서로 y는 x의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즉 얘네 둘이의 교점을 찾으래. 근데 그 교점은 반드시 선생님 위에 있대.
그러면 얘네 둘이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얘와 나의 교점을 찾아도 얘네 둘이의 교점과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즉, 이 두 개의 교점을 찾으려면은 얘를 찾는 게 귀찮을 수가 있단 말이야. 또는 얘를 찾는 게 귀찮을 수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찾아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푼다? 풀 때는 어떻게 x는 fx라고 놓고 풀면 돼요. 왜? 이 y 값이 x와 똑같은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문제 나왔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실질적으로 역함수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도 느끼겠지만 역함수는 실질적으로 함수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이용한다? 역함수의 정의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지를 알아야지만 문제풀이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접근을 식을 구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갖기보다는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지 라고 갖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얘로도 분명히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더 쉽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된다. 역함수 파트에서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지워도 될까요? 왼쪽 부분? 지워도 돼, 불 꺼도 되죠? 칠판은 내 지장 없지. 나머지 지워도 될까? 자,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자. 자,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은 95페이지를 봅시다. 1번부터 문제풀이를 보자. 자, 95페이지 보면 함수 fx가 2x 플러스 1에 대해서 f3값과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값. 당연히 f3값을 구하려면 f3은 주어진 식에 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1에서 얼마? 7이라는 거 쉽게 찾죠. 그 다음에 우리는 f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1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역함수를 찾자.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 역함수를 찾아볼게. 얘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찾으려면 xy를 바꿔서 x는 2y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2y는 x-1 되기 때문에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f의 역함수를 찾을 수 있어. 얘가 f의 역함수야. 자, 역함수를 찾아서 f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1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찾아도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찾아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역함수가라니까 얘 값을 알파라고 놔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역함수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알파가 나왔대. 그 말은 원래 함수에 무엇을 넣어주면? 알파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함수식이 주어졌으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고선도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게 조금 단 1초라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합이니까 얼마? 6이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기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찾아서 푼 거고. 근데 너희들이 봐도 뭐 얘 같으면 역함수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는 별반 차이가 안 나겠죠. 근데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정의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은 할 수 있으니까 3번을 보자. 이따 보면 지워도 되겠지?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2주 연장됐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쯤이면 이걸 안 하면 살까? 얘들아 안녕. 관심 좀 보여주지. 지워도 될까? 다들 밥 먹고 와서 나른한 거야? 밥 먹을 시간은 한참 지났잖아. 아니면 배고파서 힘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하기 싫은 거야? 미안해. 말 안 걸고 그냥 수업만 할게. 대답하라고! 내 말이 메아리 치잖아. 불쌍해. 3번 보자. 조함수가 있다. 자, G서클 F의 역함수 A. 아, 이거에서 웃어주는 거야? 고마워. 유진아 안 웃겨? 그따위 개그에는 안 웃긴다 이거야? 자, G서클 F의 역함수 A는 마이너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합성함수가 나오면 얘로 표현돼 있더라도 어떻게 써라? G라는 함수 안에 무엇을 넣어라? F의 역함수에 A를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넣는 값이 모르니까 F의 역함수에 A를 넣으면 우리는 B가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자. 왜? A 값이 미지수니까 아무리 F라는 식이 주어져도 넣기 힘들잖아. 그럼 얘를 B라고 하는 순간 G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뭐를 넣었을 때? B를 넣었을 때다. G라는 함수 주어졌잖아. 넣는 거지. B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5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B가 얼마면 된다는 얘기야? 3이면 된다는 거 찾을 수 있지. B가 3이래. 그럼 얘가 3인 거잖아. F의 역함수에 A라는 값을 넣었더니 3이 나온다라는 건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얘는 F에다가 3 넣어주면 뭐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말과 똑같아. 근데 fx 주어졌잖아. 그대로 3 넣어주면 얘는 3 넣어주면 9-2 7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값? A 값하고 같다라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정의를 이용한 풀이법이 된다. 그럼 역함수 구하는 시간은 줄일 수가 있겠지. 시간을 조금은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를 더 배워야 되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5번, 6번 두 문제만 풀자. 지워도 되겠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를 보면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fx가 다음같이 존재한대. 그런데 이 함수가 무엇이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대.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함수는 반드시 뭐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1대1 대응함수라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 1대1 대응이려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 무엇을? 얘는 단조함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여야 된다? 연속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자, 단조함수이려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만 해야 돼. 단순해야 돼.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 거고. 자, 주어진 함수식이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무엇을 보고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를 알아요? 대답해줘. 기울기. 대답은 우렁차게. 알겠지? 기울기를 보고 알 수 있잖아. 얘 기울기는 얼마다? 고마워.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가 0보다 작죠? 기울기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증가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고마워. 와, 땡큐. 감소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라는 말은 x의 값은 커질 때 반대로 y의 값은 뭐 한다? 작아진다라는 의미야. 이건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의 값은 커진대. 문제를 봤더니 x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대. 커지려면 3에서 a로 가야 될까? a에서 3으로 가야 될까? 커지려면, 키가 커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부등식에서 커지려면 당연히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가야 되겠죠. 뭐가 돼야 되냐면 3에서 a로 가야지만 우리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반대로 y의 값은 작아진대.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b까지인데, 즉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작아져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b로 가야 될까? b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야 될까? B에서 마이너스. 고마워. b에서 뭐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10으로 가야 된다. 자,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얘가 치역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순서상. 뭐? 3,b와 a,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순서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순서상 찾았어. 함수식 있어. 그럼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지. 즉 f라는 식에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여서 마이너스 7하는 값이 나오는데 얘가 뭐다? b값인 거고, f에다가 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인데 얘가 뭐 나와야 된대? 마이너스 10 나와야 된대.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 4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역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얘는 실질적으로 역함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1대1 대응 문제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 얘 대신 뭐로 낼 수도 있어? 1대1 대응일 때 a 더하기 b 구하라는 문제 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 존재 문제는 그냥 1대1 대응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6번도 보자. 이쪽은 채워 되겠지?
역함수 파트만 끝나면 끝이야. 다음 시간 뭐 하지? 놓을까? 뭘로 지워도 될까요? 댓글 좀 해주면 안 될까? 미안해. 다 썼어? 자, 지울게. 자, 6번 보자. 나중에 우리 와이프한테 이럴 거야. 댓글도 안 해준다. 뭘 웃어, 이. 우리 와이프 되게 무섭거든? 반응도 없고. 6번 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일 때 F가 역함수가 존재라고 돼 있다. 그럼 우리는 문제의 역함수가 존재라는 건 뭐로 받아들여라? 1대1 대응으로 받아들여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뭘 만족해야 돼? 단조여야 되는 거고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문제를 봤더니 주어진 문제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우리 수상에서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풀었지?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범위를 나누어서 풀잖아. 왜냐하면 절대값 아니 양수면 절대값은 있으나 많아져. 하지만 절대값 아니 음수면 그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식이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는 거지. 즉 fx는 나누어진다. 어떻게? 절대값 안에 x에다가 1보다 큰 거를 넣어주면 얘는 무엇이 돼요?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절대값 있으나 많아여서 x-1 플러스 kx가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1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쓰면 돼. 하지만 절대값 안에 x가 1보다 작다면 절대값 안이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럼 뭐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플러스 kx가 되니까 얘는 k-1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 자, fx가 넣는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단조여야 된다고 했죠. 단조면은 증가하면 계속 증가, 감소면 계속 감소해야 돼. 자, 1차 함수는 기울기 값이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 밑에 것도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 얘가 만약에 음수면 밑에 것도 음수여야 돼. 그럼 두 가지를 경우를 나누어서 푸느니 우리 수상에서 배웠던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을 한번 보자는 거지. 양수고 양수면 곱하면 양수 되죠. 음수고 음수고 곱하면 양수가 돼요. 두 개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 두 개의 곱씩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의 풀이에 의해서 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온다. 이걸 만족해야지만 뭐라는 얘기야? 단조야. 자, 선생님 얘기했어. 연속이려면 뭐 확인하라고 했어? 연속이려면 위에다는 2를 넣을 수 있죠. 2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하고 밑에는 2를 못 넣어서 못 나오는 이 값이 있는데 못 넣었는데 그 값이 있어.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지만 연결이 돼야지만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얘에다는 2를 못 넣지만 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값과 넣을 수 있는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연속이 된다고. 즉 위에 식에다 2를 대입하면 x에다 1 대입하면 k가 나와요. 밑에 식에다는 실질적으로 2를 못 넣지만 2를 넣는다라고 하면 얘는 1 넣어줘도 k가 나와. 이 두 개가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근데 얘는 k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잖아. k는 k다. 그러니까 k는 뭐만 만족하면 된다? 다음만 만족하면 된다. 얘가 답이 되겠지.
얘는 K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실제적으로 역함수 존재 문제지만 뭐예요? 다 1대1 대응 문제하고 똑같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 될까요? 2개.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보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 2값은 4고 g 4값은 3일 때 g 서클 f의 인버스 함수 3값을 구하란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G 서클 F의 인버스래.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마저 바꾸라고 했어? 계산 순서마저 바꾸라고 했지. 즉, G 서클 F의 역함수에 3을 넣는 것, 뭐 계산하는 거와 같다? F의 역함수 서클, G의 역함수에 3 넣는 거와 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건 이렇게 쓰더라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F의 역함수 안에 무엇을 넣어줘라? G의 역함수 3값을 넣어줘라. 그럼 얘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G의 역함수에 3을 넣어야 되는데 G의 역함수, G라는 함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역함수 못 찾아. 선생님 계산 못 하는데요. 얘를 A라고 해보자는 거지. 역함수에 3 넣었더니 A 나온다라는 건 무엇과 똑같은 말? 원래 함수에 A 넣으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 그런데 G라는 함수가 3이 나온대. 문제를 봤더니 G라는 함수에 뭐를 넣으면? 4를 넣으면 3이 나온대. 그 말은 넣는 값 A가 뭐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얘 값은 F의 역함수에 뭐 넣는 거와 같다? 4 넣는 거와 같다. 그럼 얘 값을 B라고 한다면 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라는 함수에 B 넣어주면 뭐 나온다? 4 나온다. 근데 문제 봤더니 F라는 함수에는 뭐 넣어야지만 4 나온대? 2 넣어야지만 4 나온대. 그럼 우리는 B값이 얼마? 2.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값은 2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다 뭐예요? 역함수의 정의 이용한 거지. 이렇게 역함수식을 찾지 않고 푸는 문제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워도 될까? 다음 문제를 보자. 8번 풀 수 있겠지? 9번으로 가자. 자, 9번 문제 보면은 주어진 게 다음에 복잡한 식이 주어졌어. 그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치, 괄호가 써져 있으니까. 자, 합성함수 역함수는 계산 순서 뭐 해라? 바꿔주라고 했죠. 예를 보면은 G의 역함수 서클 F의 역함수와 같아. 그러면 원래 문제 F 서클 F A를 계산하라는 건데, 봤더니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하래. 선생님 얘기했잖아. F와 역함수 합성하면 뭐 된다? 항등함수 돼. 즉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니까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A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가 되니까. 얘는 복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 계산하는 것 같아? F 서클 G 역함수에 A를 그냥 계산하는 거와 같아. 그걸 계산하면 뭐 나온다? 9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선생님이 합성함수는 예로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F 안에 무엇을 넣어라? G의 역함수에 A의 값을 넣으면 뭐 나온다? 9 나온다. 그러면 먼저 G의 역함수에 A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얘를 B라고 해봐. 그럼 우리는 위의 식에서 F에 뭐 넣어주면 B 넣어주면 9 나온대요. F라는 식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거지. 즉 4B-7이 9되니까 B의 값은 얼마다? 4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얘에서 G의 역함수에 A를 넣으면 4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지. 이 말은 원래 함수에다는 4 넣어주면 A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G라는 함수 주어졌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5가 7인데 얘가 뭐다? A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다. 한 시간 만에 끝내기는 힘든데. 그치. 앞으로 풀어야 될 게 더 많은데. 되겠지? 자, 다음을 보자. 자, 다음 문제 보면 역함수를 구하시오. 선생님, 이런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문제 냈을 때 많은 아이들이 틀려. 얘가 서술형이 나오면 감점 당하는 애들이 많고. 자, 역함수 구하라니까 문제가 y는 3분의 1x 플러스 4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역함수 구하라니까 뭐 하면 돼? xy만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x는 3분의 1y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3분의 1y는 x 마이너스 4니까 y는 무엇이다? 3x-10이다 라고 쓰고 끝내지. 그러면 감점당하거나 틀린당하는 거야. 선생님, 풀이과정 틀린 거 없는데요? 알아. 계산과정 틀린 건 없어. 근데 얘가 틀리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함수라는 건 x값을 넣어야지만 뭐가 나온다? y값이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x에다 뭐만 넣채? 3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넣채. 그러면 나오는 y값도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나온다는 거야. 즉
x가 3보다 크니까 3분의 1 x는 뭐보다? 1보다 큰 거고, 그러면 3분의 1 x 플러스 4는 뭐보다 크다? 양변에 4 더했으니까 5보다. 우리는 얘를 y라고 했잖아. 그럼 y가 5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야. 그런데 역함수라는 건 x와 y를 바꾼 거잖아. 그럼 얘 x와 y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는 거지. 왜? y 대신 x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즉, 얘 답을 쓸 때는 범위까지 같이 써줘야 정답이 된다. 그 이유는 x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y도 모든 값이 아닌 일부 범위만 나오기 때문에 시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반드시 얘를 구해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다음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